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힘없이 흘러내리는 장. 장 초반에 약간의 페이크를 한번 보여주고 장 끝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던 상당히 좋지 않은 장이었죠. 최근의 급등에 대한 피로를 약간 해소시켜주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등은 생각보다 CPI와 PPI가 좋았다. 물가 상승의 우려를 약간 해소시켜주는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급등을 했다. 그 급등이 빅테크의 어닝 실적의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재료를 많이 소진했다.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빅테크의 어닝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포지수는 49. 이제는 이 가격, 싼 가격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벽한 탐욕의 가격도 아니다. 이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은 미국 주식은 실적이니까 빅테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나스닥이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푸드크롭션 0.63. 푸드앤크롭션이 어느덧 지도새도 모르게 익스트림 그리드로 다시 올라왔네요. 상당히 익스트림 그리드다. 푸드앤크롭션이 0.5자, 현재 0.63인데 0.5자를 보여준다고 하면 자동으로 3배 레버리지는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고점일 확률이 농후해요. 게임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쏙슬 1위, 일간 순매수에서 쏙슬 1위, 주간 순매수에서 TSLL, 월간 순매수에서도 TSLL 계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개미들이 미친 듯이 사는 종목들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들을 다 함께 끌고 가주지 않는다. 애플 눈에 띄고요. 다음 주 빅테크 어닝 일정입니다. 수요일에는 ASML 그리고 장후에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IBM, 램 리서치 수요일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요. 목요일에는 마스터카드, 장후에 애플, 인텔. 솔직히 인텔은 별 기대는 안 해요. 당연히 뭐 기대는 없고요. 애플 과연 이 나스닥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장이었던 애플이 실적을 좋게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재 애플이 없으시면서 애플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이 좋다고 하면 약간의 추격 매수를 하시고 실적이 나빠서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공포니까 공포에 약간의 매수를 해서 요번에 애플의 주주가 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다음 주 주일증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사실상 크게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수요일에 드디어 빅테크 어닝 시즌 개막, 목요일에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그 후에 이어지는 기자회견이 있죠. 요번에 금리는 예상치는 동결이죠. 당연히 동결이 나오겠죠. 하락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금리를 내릴 건덕지가 없잖아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멸망하는 거고요. 금리를 좀 올리는 거는 좀 이건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겠다.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역시나 기자회견 때 수요일 장 마감에 향방이 갈릴 것이다. 수요일은 4시 반부터 장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자회견 뒤에 이제 어닝이 발표되니까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FOMC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은 장후에 애플, 인텔 실적, 유럽 금리 결정. 금요일에는 또다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도 사실상 동결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은 예측치와 동일하게 지표가 발표되면은 약간의 안도 또는 그냥 별 이상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요.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빅테크의 어닝이다.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램 리서치까지, 애플까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로 보는 주봉입니다. 1월 4주차는 1.51% 상승. 상승입니다. 금요일에 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어도 1.51% 상승, 고점 대비 1.77% 접근. 상당히 거의 다 회복을 했다. 역시 미국 주식입니다. 롱의 보조지표 주봉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최근에 조정을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이었는데 조정을 마치고 2주간 상승을 해주면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현재는 빅테크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승을 약간 되돌리는 하락이 출현할 수는 있어도 이제는 3대 지수가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림롱, 내렸을 때 매수를 하는 내림롱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갱신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힘든 구조가 되었다. 당연히 오를 때는 매수를 멈추고 즐기고 보유 물량의 상승을 즐기고 내릴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받아보는 기회가 왔다. 그것이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가 될 확률이 크다. S&P 스파이는 금요일에 내렸어도 여전히 전의 최고점을 돌파한 자리다. US100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현재 급격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금요일에 다행히 5일선, 이 빨간색 5일선
5일선은 지켜줬다. 그리고 파란색 지지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여도 이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이 채널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본다. 올라가는 도중에 잠시 조정으로 본다. TQ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이 상당한 TQ 3배 레버리지의 저항인데 결국에는 뚫질 못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분,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아무렇게나 제가 긋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큰 호재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 이 저항선, 이제 지지선, 이런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 큰 악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호재는 썼고 CPI 호재로 썼고 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면은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빅테크를 한번 믿어보시죠. 엔비디아 큰 폭으로 금요일에 내렸지만 그래도 21선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문제는 이제 또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잖아요. 속슬로 보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이게 둥둥.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캔들이 떠 있다. 이때 이제 단타 성향이신 우리 UDT 회원분들께 약간의 분할 매도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렸잖아요. 다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30달러 부근 30.48로 보이는데 이 21선은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슬이 이러한 슬픔의 구간을 지나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1선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추세가 조금씩 살아났다. 하지만 추세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쭉 가는 건 없다. 당연히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작전은 속슬이 21선 약 한 30달러 초반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받아봐야 된다. 이 라인에서 매도를 승인했을 때 그 매도한 물량을 다시 한번 21선까지 내려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 그것을 기회로 삼고 다시 주워 담으십시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의 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좀 좋지 않은 행태를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꼬라박을 수 있다. 그 지지선은 검정색 지지선 그리고 강한 매물대가 있는 두 번째 검정색 지지선까지 한 방에 꼬라박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뭐죠? 보긴 뭡니까? 매수를 때려보는 거죠.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다시 한번 TSLL을 매수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실적 좋게 나오면 당연히 홀딩이고요. FNGU.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CPI 발표 전에 잡았던 이 부분에서 이 파란색 선이 제 평단이었거든요. 단타 물량의 평단이요. 이 물량을 금요일 고점에서 매도를 하였다. 상당히 단기적으로 한 24% 정도를 찔끔 먹고 구정이기도 하니까 UDT 분들도 돈 좀 써야 되니까 떡값 좀 하시라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24% 정도 먹었으니까 나쁘진 않고요. 매도를 한 이유는 FNGU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으나 왜 매도를 했냐? 일단 단기적으로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파동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단기적인 고점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봉을 보고 분봉 최고점에서 1, 2호가 밑에서 매도를 했다. 일단 단기적인 성공인데 그렇다고 해서 FNGU가 끝났다고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직전 최고점 FNGU의 최고점을 가뿐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었으면 됐죠. 항상 익절은 올. 숏의 보조지표. 숏이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서 상당한 반등을 했다. 조금 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을 더 심하게 형성해 줄 거라 봤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반등을 했다. 숏이. 그래도 이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험전사의 순매수. 속슬. AAPU. 좋지 않고요. AAPU를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는데 다음 주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심각하게 한번 고려 중이고요. 코인의 공부지수 73. 일요일 현재 비트코인은 계속된 지리한 횡보 중이네요. 정말 상당히 지겹게 횡보를 한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올라줘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텐데 사실상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고요. 이미 비트코인이 현재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할 때 이제 알트코인이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게더리움은 이제 더 이상 알트코인의 대장이 아니다. 대장은 솔라나다. 하지만 게더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기 때문에 게더리움의 차트를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더리움은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이 삼각 수렴의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미친 횡보 중이다. 삼각 수렴의 하단을 터치하면은 반등이 오는데 지지부진하게 내리고 여기서도 삼각 수렴의 하단선을 터치하면은 반등이 오긴 오는데 다시 지리하게 내리고 여기서도 삼각수렴의 하단선을 터치하면은 반등이 오긴 오는데 지리하게 또 내리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이게 횡보입니다.
이더리움이 삼각수렴의 패턴이 끝나는 지점은 2월 초다. 그 전에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방향이 하방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비탈릭 부텔린을 잡으러 러시아로 떠나야 되는 순간이고요. 그 방향이 상방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의 끝으로 가서 삼각수렴 하단을 페이크아웃으로 깼다가 다시 오르는 페이크아웃. 코인의 세력들이 자주 쓰는 패턴이죠. 마지막까지 개미들을 털어내고 가볍게 만들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코인 고수들은 이 게더리움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코인러들이 게더리움을 조롱하고 저도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게더리움이라고. 게더리움을 쓰레기 코인이라고 하고 사실은 어쩌면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것은 진리인데 이 게더리움은 도대체가 이거 뭘 하는지 마지막 삼각수렴의 발산 마지막으로 한번 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이 검정색 라인 검정색 라인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뭔가 조금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도 한번 오면은 코인베이스는 이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때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코인베이스 2배 코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MSTR 드디어 왔네요. 이 빨간색 선을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이상한 것은 비트코인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괜찮은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MSTR은 너무 힘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MSTR의 뉴스를 보니까 좀 악재도 몇몇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은 크게 MSTR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요. 현재 추세적으로 조금 좋지가 않다. 하지만 이 빨간색 선에서 이때처럼 한 2, 3일간의 페이크아웃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STR을 약간의 좀 다음 주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21선은 미세하게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평평하게 만들면서 약간씩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캔들이 21선 밑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이때야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매수로 MSTR이나 MSTU 2배짜리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엔젤 코레아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모습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연휴로 국장이 조금 쉬는데 미장에서 약간의 단기 매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장투 또는 스윙 성향이다. 차트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장교 멤버십. 자신이 차트 볼 시간도 조금 있고 차트에 대해서 배우고 더 시저의 뷰를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시고요. 더 시저 구독자방은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리딩방 이런 거 아니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서로 교환하면서 건전한 투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었고요. 패스워드를 좀 그만 물어보세요. 패스워드는 4321, 151년간 S&P 리턴. 작년 24년은 20%에서 30%까지 급등 라인, 상당한 급등의 연도였고요. 올해 S&P는 10%에서 2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을 통째로 홀딩해도 본주가 10%에서 20%라고 한다고 하면 3배의 레버리지는 본주가 횡보할 시 높기 때문에 좀 가성비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더 시저는 25년을 스윙 또는 단기 매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와일드 에머스. 자신감을 찾으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